지난 강에서 확인했던 물질의 순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실제 물질의 순환을 확인해 보자. 실제 물질의 순환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탄소의 순환과 질소의 순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탄소의 순환. 자, 탄소의 순환은 어떤 형태로 순환이 이루어지는가? 공기 중 탄소라고 하는 형태는 이산화탄소라는 형태로 들어있지. 이런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 그걸 비교해 보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라는 형태를 통해 생명체 안으로 유입이 되고 생물은 그것을 유기물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되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호흡이라는 형태로 다시 공기 중으로 보내기도 한다. 또한 동물은 이 유기물을 그대로 섭취해서 섭식량으로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량으로 다시 탄소를 공기 중 이산화탄소로 돌려보내. 그러면 이것이 전체량을 이룬 거냐? 그렇지는 못해.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식물의 형태가 땅속에 가라앉아서 바로 화석 연료라는 형태로 이미 저장이 되어져 있었잖아. 얘까지 돌아가야 이것이 전체량을 일정하게 이루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 화석 연료는 무엇으로 소비를 하느냐라고 하면 화석 연료는 공장이나 산업체에서 연소라는 반응의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다 돌아가야 완전한 순환이야 라고 하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식물이 바로 벌목, 벌채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식물들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내지 못하니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질소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일까? 질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기 중에 이미 있지. 공기 중 질소는 N2라고 하는 질소 기체의 형태로 있는데 이 질소 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응성이 너무 적어서 쉽게 반응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식물의 경우는 이 질소가 반드시 생물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식물이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여 만들 때, 특히 열매를 맺을 때 이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우리가 식물체 내 또는 생물체 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대로는 반응을 못하니 그게 어렵겠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을까? 아까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자,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식물이 바로 흡수하지는 못해. 질소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땅속으로 들어와지면 바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서 그걸 활용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 공기 중에 있는 애를 땅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 이것을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대기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질소가 땅 속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그 형태가 질소의 형태냐? 그건 아니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야 되니 이온의 형태여야 한다. 그때 이온이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암모늄 이온으로 반응을 하려면 반응성이 매우 작은 질소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특별한 그 일을 해주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공중방전. 공중방전이라는 건 바로 번개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질소 고정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이러한 공중방전 외에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게 있겠지. 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얘네들이 질소가 결국은 물에 녹은 이온인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런 질소 고정 세균에는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가 그 예가 된다. 그러면 암모늄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활용이 되기도 하지. 그러나 얘가 한 번 더 변형이 되기도 해. 바로 질산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질산이 되는 반응이므로 질산화 과정, 질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겠지. 이 질산화 과정, 질산화 반응은 이것을 일으키는 또 세균이 있네. 그래서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 질산 역시 흡수가 돼서 사용이 되면 식물은 이것을 흡수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단백질의 질소가 구성 원소로 사용이 되지. 또 누가 들어가니? 핵산에도 바로 이 질소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열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열매를 바로 사람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동물이 섭식을 해서 쓰는 거겠지? 그리고 이러한 열매나 사람의 배설물들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을 다시 분해해서 공기 중으로 돌려준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분해자들의 역할인데, 특히 이 분해자들 중 질소 기체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과정을 질산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 일을 해주는 분해자 바로 세균을 탈질산화 세균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는 돌아갈 수 없는 형태, 그래서 흐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물질은 지구 안에서 계속 그 형태가 자신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순환이다 라고 했으니, 지난 강의와 요번 강의에서 배운 에너지의 순환,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정리하면 어떨까?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있는 생태계로 에너지가 또는 물질이 생태계 내에서 움직이는 얘기를 해보자. 태양의 에너지는 생산자에게 이동이 되지. 생산자에서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 각종 소비자에게 이동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고사가 된다면 아마도 분해자에게 전달이 되겠지. 분해자는 이것을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생산자도 소비자도 호흡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로 생태계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부터 출발이므로 에너지를 정리를 하면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을 쓰고 결국 열 에너지로 됐으나 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돌아갈 수 없으니 에너지는 순환이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럼 물질은 어떠하냐?
환경을 통해서 물질은 생산자 안으로 들어가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또는 분해자에게, 소비자도 분해자에게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 보내면 분해자가 분해해서 다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쓴 물질은 순환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흐름, 물질은 순환이라고 마무리 정리를 해줄 수 있다.